여러분, 요즘 자산가들 어디로 돈이 움직여 갈까요?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말입니다. 요즘은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만 쌓이고 있어요. 현금으로만. 자,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8개월 새 요구불 예금 감소액입니다. 27조 1,306억 원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입출금식으로 돈 놔놓고 쓸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출금식으로 이렇게 안 쓰고 말입니다. 결국은 어딘가에 넣어놓는다는, 어딘가에 넣어놓는다는 얘기. 실제로 말입니다. 8개월 사이에 요구불 예금이 얼마나 줄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1월 3일에 555조 4,95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530조 3,644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죠?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27조 1,306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게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요구불 예금이 줄어들어요.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지난 8월 25일 보자고요. 8월 25일에 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8월 25일 날은 요구불 예금이 536조 3,8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6일 딱 하루 만입니다. 534조 6,055억 원입니다. 딱 하루 만에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무려 말입니다. 2조 가까이 됩니다. 1조 7,75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조 7,795억 원, 9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얼마나 늘었느냐. 561조 6,739억 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7월 잔액보다가도 한 달 새에 10조가 넘게 시중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7월 말에 551조 5,32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는 그냥 이자 1%라도 더 받자 하는 생각에 예적금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예적금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을 쌓아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자 예탁금 한번 보세요. 투자자 예탁금. 2020년 9월에 56조 669억 원이었습니다. 이거 한창 잘 나갈 때는요. 2021년 1월 보세요. 68조 9,52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돈 넣어놓고 여차하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차하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뭐 파생상품을 사거나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요. 2021년 1월에 68조 9,528억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8월 현재 55조 743억 원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정도 수치는요. 2020년 10월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싹 들어가는 요 자리인데 2020년 10월에는 53조 8,308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주식에도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한 번도 55조 이렇게 밑으로 60조 밑으로 내려간 게 지난 5월에 59조 9,958억 원이었는데
이게 60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데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고 나서는 다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55조선도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55조선도.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우리는 이틀 연속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안 떨어지는 거 이상하지. 예. 그러면서 투자자들, 자산가들의 어떤 뭉칫돈은요. 주식시장에서도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어디 그뿐입니까? 암호화폐는요. 암호화폐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트코인 자체가 뭐 2만 불이 깨진다 만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많이 갈 때 6만 불씩 갔던 게 2만 불이 깨진다 만다 하니 이게 코인 시장도 투자하겠습니까? 눈먼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코인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할 수밖에. 게다가 말입니다. 부동산도 보세요. 부동산도 거래량으로 보면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만 봤을 때 서울만 보면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1년입니다. 3만이에요. 3만. 3만 4,577채였습니다. 뭐 건으로 할까요? 3만 4,5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보시면 8,853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이 정도면 얼마나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58이 40인가요? 예. 58이 40이죠. 48이 30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게 뭐 5배, 4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났다고 해야 되나요? 난리도 아니죠. 농구라고 딱 집어서 보면 여러분, 예, 아파트 거래량이 3,357건에서 641건까지 쭉쭉 빠지니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산가들은 뭉칫돈을 지금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다 뺀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현금만 쌓는 데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현금만 쌓는 데로 간다.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상황이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고요? 금리 계속 올릴 거니까.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8월에는 0.25%를 올렸지만 지금 10월 14일에는 얼마를 올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0.25%씩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창용 총재는요. 물가가 5% 이상에서 계속 놀 때는 빅스텝도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빅스텝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시장의 충격파는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질 거예요. 자산시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산시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 아직도. 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투자를 하는 곳 그런 곳도 있습니다.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혹은 뭐 오피스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말입니다. 여기도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날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자산가들은요.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고 결국 현금만 쌓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현금 쌓자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 자산가들이 현금을 쌓고 있고요. 우리도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쌓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